4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날씨도 오늘 무척 좋은 날씨 같고요. 오늘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말에 제가 HLB에 올린 그러한 영상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드릴까 하고요. 또 하나는 우선은 어느 식구님께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의 그 의미가 이해가 되질 않으신다라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HLB는 확정 계약 금액으로 95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이렇게 증대했습니다. 50억 원이 증대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매출입니다. 561억 원의 HLB는 매출을 하고 이번에 145억 원이니까 7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이 별도 기준으로 364억 원에 해당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최근의 매출 이 부분이 별도 기준이 아니고 연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연결 기준으로 700억 원이어서 지난해의 연결 기준은 대략 600억 원 정도에서 일단은 최근 매출 700억 원은 바로 연결 기준의 전체 매출액을 일단은 도달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잠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곳에를 보시게 되면 연결 기준에 해당합니다. 연결 기준에 지난해 2021년 698억 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별도 기준의 HLB만의 그러한 별도 기준으로서는 364억 원에 지난해 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올해에 지난해 항서에서 로열티가 90억 원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145억 원 부분도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 벌써 200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음 달 5월 중순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겠으나 올해의 별도 기준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지난해에 이와 같은 연결 기준에 600억 원 정도 700억 원에 해당하네요. 연결 기준으로 요 700억 원 정도는 1분기에 별도 기준으로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정정 신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정전을 보시게 되면 95억 원에 해당하는 US 달러를 보게 되면 770불을 수주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변경한 부분은 119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죄송합니다. 1190만 불이 되겠죠. 770만 불하고 1190만 불에 해당하는 그래서 50억 원 규모의 우리 환율 기준으로 해서 145억 원, 50억 원이 늘어난 제약바이오에서의 이렇게 50억 원이다, 100원이다의 증가는 여느 제조업하고는 다릅니다. 대단히 큰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계약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첨부할 사항이 있는데요. 최근 매출액, 이 두 번째 계약의 최근 매출액 561억 원에 해당을 하죠. 이 부분은 2020년 KIFRS 연결 재무 기준의 매출액이다라는 거. 이것이 저는
요 부분이 최근 매출액이 별도 기준인 줄 알고 이렇게 어제 토요일에 영상을 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지식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561억 원의 최근 매출 이 부분은 연결 재무 기준의 매출액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 보충 설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770만 불에서 1190만 불 이렇게 50억 원 한화로 50억 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약바이오 부분에서는 큰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된 내용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2022년도 조금 전에 보았듯이 매출 그리고 임상 모멘텀 올해는 조금 달라진 지난 3월 15일에 HLB의 자회사 엘레바는 미국 FDA에 미국 식품의약국 출신의 전문가 두 분을 영입을 하게 되죠. 따라서 올해는 NDA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임상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또한 NDA 이렇게 올해는 매출, 임상 그리고 신약 허가 신청까지 세 마리의 토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참고만 하셔서 우리 식구님들도 현재 이 위치 주가 저가에서는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는 계기가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 임상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모든 면에서 매출과 임상 NDA 신약 허가 신청까지 모든 면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따라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오늘의 일요일의 썸네일의 제목입니다.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FDA 출신 전문가인 정세호 박사와 장성훈 박사를 각각 신임 대표와 부사장으로 영입을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임상 연구 개발의 위주에서 신약 허가 신청 준비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세호 박사는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약학 박사를 취득한 후 미국 BMS 여기에서 다양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이끌었다. 일본의 타케다 제약에서 다양한 글로벌 신약을 개발을 이끌었다라고 하고요. 또한 미국 엘라일람 부사장을 맡아서 바티시란, 기보시란, 루마시란 등 RNA 치료제 등에 대한 연구와 신약 인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오다가 이번에 엘레바 대표로 취임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특히 정신임 대표는 FDA 내 항암제 부서에서 임상시험 계획 신청 그리고 NDA 심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도 보유하고 있어 FDA 신약 허가 절차의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으로 이렇게 그리고 CEO 부사장으로 임명된 장성훈 부사장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약학 박사 취득 후에 박사 후 포스닥터를 거쳐서 FDA에서 20년간 근무해 왔다. 이러한 두 분의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NDA 신약 허가 신청 준비로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따라서 올해 2022년에 이런 또 다른 신약과 또는 임상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 장 부사장은 FDA 약물평가연구센터에서 임상연구와 약물평가 그리고 IND, NDA 심사 업무를 수행해온 신약 인허가 전문가로 기업체에서 신약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 엘레바에 합류했다. 장 부사장은 단연간 FDA에서 근무해 다양한 NDA 승인 사례와 최신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엘레바의 NDA 준비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엘레바는 임상 연구와 FDA 신약 승인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들이 합류함에 따라 진행 중인 임상 신약 승인 신청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을 이전에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고 매출 그리고 각 학회에서의 발표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게 되면 올해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꿈을 꿔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엘레바는 리보세라닌 말기 위암 임상 3상을 마치고 미국 FDA의 NDA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선약 낭성암에 대한 임상 2상을 마치고 FDA의 패스트트랙 신청도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HLB 관계자는 새로 영입된 정세호 대표, 장성훈 부사장은 신약개발 전문가라고 그랬습니다. FDA 인허가 업무에 능통하고 단연간의 경험에 기반한 리더십도 갖춰 향후 리보세라닙의 NDA 신청 준비와 글로벌 상업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들이라며 수많은 논문과 임상을 통해 뛰어난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된 리보세라닙의 조속한 판매 허가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리보세라닙이 또 허가 신청 임박을 했다라고 해서 3월 21일 다시 한번 간암과 선양낭성암 투약을 완료했다라는 이러한 부분 올해 들어서 3월 또는 이번 달에 그러한 1년의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매출은 기업적인 차원에서 목숨을 건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 물론 이제 최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년에 별도 기준의 어닝한 그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주주들이 한번 기분 좋은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HLB가 항암제 리보세라니 미국 상업화 도전이 임박했다. 간암 1차는 글로벌 3상의 환자 투약을 완료했으며 선약낭성암은 글로벌 2상을 완료하고 미국 신속 프로그램 신청 패스트 트랙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달 3월 21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올 상반기 안으로 최종 임상을 마치고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그렇다면 6월 ASCO에서는 충분히 발표하지 않을까. 이번 AAC가 현재는 진행 중일 텐데 다음 주 중에 이뮤노믹이라든지 리보세라닙의 정확한 루틴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시간 내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번 AACR에서도 유의미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가장 바닥권에 위치한 HLB와 제약과 생명과학 부분 그리고 테라퓨틱스까지 모든 부분들이 반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지난해 4월 돌입한 간암 3상은 한국과 미국, 유럽, 중국, 유럽 등 다국가 543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1차 조표인 전체 생존기간, 무진행 생존기간을 비교 약물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요. 간암 3상은 항서제약의 아파티넴을 시험약으로 사용을 했다. HLB는 리보세라닙의 선약낭성암 미국 신속허가 신청도 준비, 리보세라닙은 지난해 2월 선약낭성암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은 그러한 상황에 또 있고요. 희귀의약품 지정약물은 임상 3상 없이 신속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다. HLB 리보세라닙의 미국 허가 신청 시기가 임박하자 FDA 출신 전문가인 정세호 박사, 장성훈 박사를 영입해서 NDA 준비 체제로 전환을 했고 정세호 엘레바 신임 대표와 장성훈 신임 최고 운영 책임자는 리보세라닙의 품목 허가 준비를 이끌 예정이다. 정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십만의 주주분들이 이 두 분의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관계자는 리보세라닙의 가나 밀차 3상은 환자 투약을 완료하고 추적 관찰 그리고 데이터 수집 단계라며 선양 당성하면 임상 이상을 마치고 FDA 신속 프로그램 신청 절차 준비를 추진 중에 있다. 4월, 5월 중순부터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6월 상반기 중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수급은 모여들지 않을까. 따라서 HLB 등 가족들의 이러한 종목에 있어서 현재는 대단히 위기, 불안 이런보다는 긍정, 희망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수. 그래서 최소한 올해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나요? 9개월 남은 거 7, 8개월 정도만 조금 많이 인내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삼성전자처럼 역대급의 매출을 보이고 있지만은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상의 문제가 되겠죠.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나 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대단히 큰 상황,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충분하게 저는 저평가되었다라고 하고 1000조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보다 훨씬 시가총액이 적어진다는 것에 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지만 한편 HLB나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러한 역대급의 매출이라든지 임상 발표, NDA 신청에 대한 부분은 수급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모멘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심 속으로 속삭이듯이 요 저점들은 충분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것은 속갯말입니다. 들리셔도 속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주주로서의 작은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내피셜이겠지만 그러니 저 혼잣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껑충 뛰어넘을 2020년을 꿈을 꾸어 보겠습니다. 늘 건강을 유지하시고 오늘은 이제 성당이나 또는 교회에서는 사순 시기, 고통의 시간, 이제 희망의 시기로 고통의 시간이 이제 끝나면서 희망의 시기로 접어드는 이번 주가 어느 정도 다음 주까지 이번 주가 경계가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 인내심을 잘하고 다음 주 정도에는 부활의 새로움으로 이렇게 주식도 또는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좋은 흐름이 또는 부처님 오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모든 것이 자비와 사랑 무엇보다도 HLB의 긍정적인 주가의 모습 그래서 주주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 사랑, 자비 이러한 부분에서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